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골 압축제에서 판폭두께비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축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저희가 많이 보는 H형광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압축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설계 변수가 철골 스틸에 대한 압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설계 변수는 좌굴이죠. 좌굴. 철골은 항상 좌굴이 가장 중요한 설계 변수가 되는데, 우리가 철골 압축제 같은 거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보는 게 판폭 두께비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판폭 두께비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세하게 막 계산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는 거다 이 정도로만 오늘은 짧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폭 두께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H형광이 있다. H형광도 사실은 아변, 롤드 쉐입이라고나 아변 H형광이 있고, 요거를 용접하는 H형광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아변 H형광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B라고 하고, 이 두께가 플랜지의 두께, 여기가 외부의 두께라고 하면 어떤 H형광이 딱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D, B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써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450에 H형광 450에 20에 28이다 H형광 이러면 전체 높이가 450이고 폭 B가 450이고 외부의 두께가 20이고 플랜지 두께가 28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폭 두께비를 어떻게 정의하냐 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플랜지 따로, 외부 따로. 그쵸? 플랜지 따로, 폭 두께비는 따로. 그쵸? 왜 따로 하냐? 그 정도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먼저 플랜지부터 해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B 있고 여기가 T. 그래서 플랜지의 폭 두께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B를 T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외부는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하면, 외부는 놓으시면 여기 이렇게 곡률이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곡률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H라고 하고 여기를 뭐 T라고 하면 결국 외부의 두께가 T인 거고, H를 T로, 외부니까 이렇게 W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외부와 플랜지에 우리는 폭 두께비라고 한다. 폭 두께비에 있고, 어떤 단면, 예를 들어서 이게 플랜지냐 외부냐, 아니면 이게 뭐 디귿형광이냐 아니면 뭐 T형광이냐, 아니면 용접이냐 아변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값들이 있다고요. 기준값들이 있는데 그 기준값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람다 P랑 람다 R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요. 그쵸? 이렇게 정의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표로 정리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뭐 플랜지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0.56에 루트 2에 뭐 FI 뭐 이런 값들로 어쨌건 돼 있다고요. 결국 당연히 이렇게 요 앞에 값이 더 작게끔, 그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외부는 똑같이 뭐 이렇게 돼 있고, 1.49에 뭐 이런 식으로 표들이 막 나와 있어. 단면마다. 그냥 이거는 한 예로 얘를
그냥 잡은 것일 뿐이지 어쨌건 요렇게 요 기준값들이 정해져 있다 라는 정도만 일단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당연하게 얘 구하면은 이게 뭔지 이 값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게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의미를 갖겠죠. 계산한 값 자체만 보고는 얘가 큰지 작은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렇게 돼서 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폭두께비가 상대적으로 이 H형광 플랜지 또는 웹에서 요 B랑 H가 만약 동일하다고 했을 때 부재가 두꺼워진다는 건 어떻다는 의미예요? 두꺼워진다는 건 작아지죠. 폭두께비가 작아진다는 의미는 플랜지가 상대적으로 두꺼워진다는 얘기고 외부가 상대적으로 두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판이 두꺼워지면 폭두께비는 작아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값이 있는데 두꺼워질 때마다 점점 이렇게 오겠죠. 값이 점점 이렇게 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람다 P보다 작을 때 그 녀석을 바로 컴팩트 섹션이라고 한다고요. 컴팩트. 그리고 람다 P보다 크고 람다 R보다 작을 때 여기가 바로 non 컴팩트. 그리고 이거보다 클 때를 슬렌더 섹션. 세장판. 한국말로는 조밀. 그리고 non 컴팩트는 비조밀 단면. 슬렌더는 세장한 구조, 세장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웹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컴팩트. 즉 우리는 어떤 단면에 대해서 단면이 딱 주어지는 순간 뭐를 알아요? 이 녀석이 컴팩트 섹션인지 플랜지는 컴팩트하구나 아니면 외부는 컴팩트하구나 아니구나 외부는 뭐 비컴팩트하구나 그쵸? 아니면 뭐 슬렌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판이 두꺼워지면 폭두께비는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쵸? 그럼 거꾸로 폭두께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판이 얇아진다는 얘기겠죠. 즉, 요 컴팩트 섹션에서 슬렌더 섹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판이 얇아진다고요. 판이 얇아진다. 그쵸? 이 각각의 이게 뭐 컴팩트 섹션은 뭐 소성 영역의 모든 단면이 도달할 때까지 뭐 좌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교재 같은 데서 이제 확인하도록 하고, 그쵸? 그 정의는 찾아보면 되니까. 어쨌건 저희는, 판폭 두께비를 우리가 계산해서 이 녀석이 부재가 두꺼울수록 컴팩트해지고, 그쵸? 이 녀석이 얇으면 얇을수록 슬렌더해지는구나. 그쵸? 그거 정도 일단 알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좌굴이 일어나려면 좌굴은 항상 이렇게 있고 부재가 있으면 어느 순간 되면 좌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좌굴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좌굴이 일어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축 약축이 있으면 어떻게 좌굴이 나죠? 좌굴은 약한 쪽으로 나는 겁니다. 좌굴은 약한 쪽으로 일단 약한 쪽으로 기본적으로 휨좌굴 H형광 같은 경우는 휨좌굴 그쵸? 휘면 휨좌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쵸? 이걸 가정해서 그럼 이거에 대한 강도를 우리가 산정해서 체크하면 되겠다 라는 건데 그쵸? 약한 쪽 약축으로 나겠죠. 뭐 H형광이면 약축으로 휨좌굴이 난다. 좌굴이 날 거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폭 두께비가 굉장히 커서 되게 얇아졌다. 개념적으로 얇아졌다.
라고 하면 어떤 파괴가 될 수 있냐면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 판이 이게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쵸? 이렇게 H형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이 막 이런 식으로 플랜지가 막 이렇게 쭈그러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쭈그러질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어쨌건 이 좌굴에 대해서 이 휨자굴이 쭉 일어나고 싶은데 판이 얇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요 그냥 플랜지가 중간이 그냥 쭈그러지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걸 뭐예요? 그런 게 바로 국부좌굴이에요. 국부좌굴. 이 로컬 버클링이라고 하죠. 로컬. 이게 더 영어로도 더 잘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폭두께비를 검토를 해서 판이 너무 어느 순간 이상으로 얇아지면 그쵸?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 글로벌한 요 휨자굴이 아니라 이렇게 국부적으로 이렇게 파괴돼서 강도가 더 떨어질 수 있구나, 더 약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너무 많이 처음에 막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폭두께비라는 걸 막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쨌건 폭두께비는 판이 두꺼워지면 폭두께비는 작아진다. 판이 두꺼워지면 점점 컴팩트해지고 판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슬렌더해지는구나. 그리고 판이 얇아지니까 이게 압축력이 이렇게 쭉 작용했을 때 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휨자굴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판이 얇으니까 이 플랜지나 이런 것들이 그죠? 판이 얇은 게 쭈그러지면서 로컬 버클링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판을 얇으면 얇을수록 이런 국부좌굴도 고려해서 국부좌굴이 일어나면 강도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압축제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더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제 하고 이제 보나 이런 거 가면 이렇게 폭두께비를 계산해서 외부 아니면 플랜지가 컴팩트하지 않다라고 하면 플랜지에서 로컬 버클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강도를 계산해야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판이 얼만큼 얇냐에 따라서 판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렇게 로컬 버클링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때도 그런 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쵸? 물론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계할 때는 새로운 어떤 부재를 설계하는데 이렇게 로컬 버클링이 막 생기는 부재들이 막 있으면 최대한 이런 거 이렇게 세장판으로 된 거는 피해야겠죠, 당연히. 그쵸? 이렇게 강도가 훨씬 떨어지니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로컬 버클링이 안 생기도록 이제 뭐 컴팩트 섹션이나 거의 뭐 non 컴팩트 섹션은 비조밀 단면 이내로는 되도록 이제 압축제 같은 경우는 단면을 선택하게 될 텐데 하지만 저희는 어쨌건 이 판폭 두께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할 거는 일단 플랜지와 외부는 따로따로 우리가 판폭 두께비를 계산할 텐데 어쨌건 두께가 두꺼워지면 점점 컴팩트해진다. 두께가 얇아지면 슬렌더해진다. 그리고 얇으면 얇을수록 전체 글로벌한 파괴가 아니라 좌굴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쵸? 그 얇은 판에 대해서 쭈그러지거나 하는 로컬 버클링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강도가 훨씬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느낌만 그쵸? 그러니까 판폭 두께비를 어쨌건 우리가 계산해서 그쵸? 얇은 판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낮은 강도로 계산을 해주거나 그렇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자세한 거는 진짜 뭐 설계되는 부분 정리하거나 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판폭 두께비가 뭐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봐줘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정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